자, 오늘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주디 우리가 종신보험 하면은 어떤 생각이 먼저 드는지 여쭤볼게요. 종신보험 나한텐 도움 안 되고 내 자녀들한테 도움되는 보험.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남겨주는 보험. 맞습니다. 우리가 종신보험은 보험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고 피보험자가 언제 사망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는 생명보험입니다. 네, 우리가 오랜 기간 보험료를 납입하고 사망 시 자녀가 수익자에게 보험금이 지급이 돼서 부모의 사랑과 책임감이 담긴 상품으로 그쵸. 일종의 유산의 역할을 좀 해왔는데요. 하지만 요즘은 좀 상황이 좀 틀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의학이 발전을 하고 생활의 수준이 높아져서 우리가 수명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그래서 내가 죽어야 나오는 사후소독인 종신보험보다 은퇴 이후 긴 시간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가 더 중요한 과제가 좀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노인 빈곤율도 높은 데다가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 생활을 충분히 보장받기 어렵잖아요. 그렇다고 이제 뭐 자녀 부양을 기대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종신보험은 점점 더 부담스러운 금융상품이 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종신보험이라는 게 사망한 후에 가족에게 지급이 되다 보니까 나 자신한테는 직접적인 혜택은 없어요. 그리고 또 중간에 내가 돈이 필요해서 찾아 쓴다. 그러면 손해도 많이 보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필요하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상담 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많죠. 네, 그래서 저희가 오래된 종신보험 활용법에 대해서도 방송을 통해서 이야기를 드렸었는데요. 최근 정부가 초고령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노후지원 보험 5종 세트 중 하나로 사망보험금 유동화하겠다는 계획을 좀 발표했습니다. 사망보험금을 유동화하겠다. 네, 쉽게 정리를 하면 종신보험금의 사망보험금을 연금 또는 요양시설 입주권 등 서비스로 유동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종신보험을 가입했을 때 내 남아있는 사람들한테만 주도록 하는 게 아니라 나도 생전에 미리 받아서 노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뭔가 좀 열어두겠다 이런 거네요. 네. 맞습니다. 현재 종신보험은 가입자가 사망한 후에 배우자나 자녀가 보험금을 받는 구조입니다. 그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노후 생활이 어려워지더라도 기존에 냈던 보험금을 받을 수는 없었죠. 근데 이제 종신보험 유동화는 내가 낸 보험료보다 더 많이 연금이나 서비스로 받고 남은 가족에게 일정 사망보험금도 남길 수 있다는 건데요. 오늘은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종신보험을 갖고 있다면 나한테는 쓸모가 없어요. 남아있는 분들한테 쓸모 있는 거지. 이렇게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네. 이제는 그 얘기도 조금은 잘못됐다 할 수도 있는 거네요. 그쵸. 자, 오늘 잘 들어주시고 자, 그럼 내가 종신보험을 만약에 갖고 있다. 그럼 누구나 다 유동화가 가능한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조건에 맞아야 하는데요. 조건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보험료가 납입이 완료돼서 유동화가 가능한 종신보험의 계약의 건수가 362만 건이나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금액으로는 11조 9천억이나 된다고 하는데요. 이 조건을 말씀을 드리면 사망보험금 유동화 조건은 계약 기간이 10년, 납입이 5년 이상, 그다음에 보험료를 완납한 경우, 그리고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같아야 하고요. 그리고 보험 계약에 대출이 없어야 합니다. 또 월 보험료는 150만 원 이하로 내고 계셔야 되고 사망보험금이 9억 원 이하여야 되고 내가 일시납이 아닌 월 적립식 종신보험으로 내고 계셔야 하고요. 그리고 65세 이후에 연금 형태로 수령을 해야 합니다. 이게 조건이에요. 네네. 조건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이 중에 하나라도 포함이 되지 않는다면 네. 유동화는 할 수 없다. 네네. 라는 거네요. 일단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나한테 맞춰서 한번 비교를 해봐야 되는 것 같고 혹시 유동화가 불가능한 종신보험도 있습니까? 네, 그 보험금 유동화가 어려운 변액 종신보험이나 이제 금리 연동형 종신보험 그리고 단기 납 종신보험 같은 일부 종신보험 제도의 취지와는 좀 거리가 있는 초고액 사망 보험금은 유동화 대상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금액이 확 늘어나는 초고액 종신보험 같은 경우에는 유동화할 수가 없다라는 거네요. 그러면 기존에도 연금 전환이 되는 그런 형태의 종신보험도 있었잖아요. 네. 사망보험금 유동화랑 연금 전환 기능이 있는 종신보험이랑 뭐가 다른 거예요?
근데 기존에도 연금 전환 특약이 있는 일부 종신보험은 보험금을 연금 형태로 받을 수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1990년대 중반에서 2010년대 초반에 판매된 종신보험은 연금 전환 특약이 없는 상품이 되게 많았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을 내가 해약을 하거나 대출을 받지 않는 한 사망보험금을 내가 생활비로 쓰는 게 불가능했잖아요. 문제는 종신보험 계약을 도중에 해지를 하면 납부한 보험료보다 적은 해약 환급금을 돌려받아 많은 손해를 좀 볼 수가 있었는데 하지만 종신보험 유동화를 활용하면 내가 미처 준비하지 못한 내 노후를 사업비 등 추가 비용 없이 활용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종신보험을 연금으로 전환하면은 매달 받는 금액은 기존에 납입한 월 납입 보험료보다 많습니다. 늦게 받을수록 수령액도 커지는데요. 예를 들어 40세부터 매달 15만 1,000원의 보험료를 20년 동안 총 3,624만 원을 내고 1억 원의 사망보험금을 받는 보험 계약을 가입한 경우에 만약에 이제 계약자분께서 보험금의 70%를 유동화해 20년간 연금으로 받는다고 이제 가정을 해본다면 연금을 65세부터 받기 시작했을 때 총 4,370만 원을 돌려받을 수가 있고요. 70세와 75세로 개시 시기를 조금 늦추면은 총 수령액은 4,887만 원과 5,358만 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위 금액을 이제 월 평균 수령액으로 계산하면은 65세 개시했을 때는 18만 원, 70세와 75세를 개시했을 때는 각각 20만 원, 22만 원으로 조금씩 늘어나는데요. 네. 여기서 사망보험금의 70%만 유동화를 했기 때문에 나머지 1억 원의 3천만 원은 남은 가족에게 사망보험금으로 또 지급이 됩니다. 그러면 혹시 종신보험을 유동화해서 불리한 점 이런 건 없을까요? 네, 이제 사망보험금을 우리가 연금으로 전환을 하면 가입자의 총 수령 금액이 보험금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사례에서 65세에 내가 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연금 4,370만 원과 사망보험금 3천만 원을 합해 총 7,370만 원을 받게 되는데요. 네. 유동화하지 않았을 때 받는 사망보험금 1억보다는 보험금이 좀 적은 거죠. 그죠. 근데 남겨진 가족에게 내가 사망 후 더 많은 금액을 상속해주고 싶다면 그대로 유지를 하시는 게 좋은데요. 정리를 하면 내가 납입한 금액보다는 많이 받으니 자녀에게 부담 주고 싶지 않고 준비되지 않는 내 노후를 위해서라면 연금 형태로 개시하는 게 좋고 노후 준비가 좀 잘 되어 있거나 원래의 종신보험의 목적에 맞게 가족에게 더 많이 남겨주고 싶다면 유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기능이라고 봐야겠네요. 내가 종신보험은 당연히 보장성이기 때문에 이게 종신보험으로 하는 게 가장 유리하지만 어쨌든 이것도 노후 대비가 안 돼 있는 분들이 남아있는 가족들을 위한 보험을 가입하셨을 때 노후 대비가 어쨌든 우선인데 이분들한테 너무 안타깝다. 그렇기 때문에 기능을 하나 주자라고 해서 유동성의 기능을 하나를 추가해줬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맞아요. 네. 자, 그러면 종신보험을 유동화하면 연금이나 아니면 서비스 형태로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자, 그럼 연금을 받게 된다면 어떤 식으로 받게 되는지 요거 좀 설명해 주세요. 일단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유동화된 금액은 연금형 상품과 서비스형 상품으로 나눠서 선택할 수 있는데요. 연금형 상품은 사망금의 일부를 아까 방금 70% 유동화를 한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네. 사망금의 일부를 유동화해서 매월 연금 방식으로 지급을 받는 거고요. 최소한 본인이 납입한 월 보험료보다는 높은 금액을 매월 연금으로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서비스형 상품은 연금 형태가 아닌 건강검진이나 건강관리 서비스, 요양시설 등의 서비스로 제공이 됩니다. 이거는 금액을 어느 정도를 깎아요? 서비스 형태로 받는다 그러면? 그거는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거는 없고요. 네네네. 그러면 이것도 어쨌든 앞으로 계속 조율을 해나가야 되는 부분이네요. 자, 그러면 이 밖에 종신보험 유동화를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주의해야 될 점은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종신보험을 유동화 이후에 사망보험금의 부활은 안 됩니다. 나 다시 사망보험금으로 갈래? 이건 안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고령자의 또 노후생활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잖아요. 그래서 일시금 형태로 유동화 신청도 안 되고요. 유동화 지급 기간 중에 내가 사망할 경우 남은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 계약은 종료가 되는 겁니다. 아하, 그렇군요. 자,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니까 이런 새로운 것들을 알게 되네요. 라는 문자를 많이 주고 계십니다.
자, 이런 것들 뉴스에선 봤었는데 어떤 정보인지 몰랐거든요. 오늘 정말 유용한 정보를 얻게 되네요. 라는 문자도 박대성님 주셨습니다. 오늘은 종신보험 유동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십니까? 종신보험에 가입은 했는데 사망보험금보다는 연금이나 여러 가지 서비스, 이런 노후 대비를 위해서 유동화를 선택하고 싶으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런 분들 방법은 잘 모르겠다 하신다면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으시면 질문 주시면 되고요. 전반적으로 나도 이 유동화를 좀 선택해서 나한테 유리하도록 하고 싶다. 근데 내가 종신보험을 선택한 이유도 분명 있으니 이 종신보험의 장점도 살리면서 어느 정도는 유동화하고 싶다. 자, 그럼 어떻게 하는 게 나한테 가장 유리한지 이런 부분들 전문가와 함께 논의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담이라고 적어주시는 분들께 최대한 여러분께 유리한 방향으로 선택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전 과정 유료가 아닌 무료입니다. 무료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오늘 여러분과 이야기 나누고 계신 두 분 전문가는 저희가 검증해서 실력 검증해서 모시고 온 전문가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김희진 전문가와 홍현실 전문가의 도움 받으시고 싶으신 분들은 샵0999 통해서 여러분 상담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7342님의 질문 가볍게 보고 갈게요. 종신보험을 약관대출로 유지하고 있는데 유동화와 차이점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 주셨거든요. 일단 보험계약 약관 대출을 받으셨다고 한다면은 대출금을 다 갚기 전까지는 이자를 계속해서 부담을 하시겠죠. 그리고 이제 사망보험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종신보험 유동화는 발생할 수 있는 이자 부담이나 이런 것들은 없어요. 그리고 유동화 시점에는 어차피 약관 대출이 있으면은 유동화 조건이 안 되거든요. 아, 대출이 없어야 된다 그랬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약관 대출이 있으신 분들이 만약에 유동화 서비스를 좀 이용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은 약간 대출금을 다 상환을 하시는 게 좋겠죠. 아, 그러면 대출을 한 이력이 있는 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 상관없습니다. 나중에 갚으면 되니까. 대출 이력이 있는 건 상관이 없고 일단 대출을 모두 상환했다면 괜찮다. 그러니까 대출을 상환한 뒤에 유동화를 하신다면 괜찮다라는 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질문 주신 분들 계셔서요. 두 분만 궁금증 해소해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2563님께서요. 제가 사망보장이 1억이 되는 종신보험을 유지 중입니다. 최대로 유동화시킬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일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네, 이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우리가 사망을 보장하는 종신보험 고유의 특성이 있잖아요. 네. 이거를 고려해서 전액 유동화가 아닌 최대 90%까지 됩니다. 그러니까 1억이시니까 9천이시겠네요. 이거를 본인이 정하실 수 있어요. 자식한테 예를 들어서 뭐 1억 사망보험금에 8천만 내가 유동화를 하고 2천을 남기고 싶다. 아니면 7천만 유동화하고 뭐 3천 정도 남기고 싶다. 이렇게 정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대로 90%인 네. 거고 그 안에서는 자유롭게 정할 수 네네네. 있다라는 거네요. 그러니까 1억이시니까 최대로 9천만 원까지는 유동화시킬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또 질문 주신 분 1947님께서 장인어른이 75세이십니다. 지금 만약에 연금을 가입을 한다 그러면 90세나 연금 지급이 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10년치를 한 번에 연금액을 납부하면 연금 이용이 바로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네, 청취자님께서 질문을 주신 거는 일단 무조건 연금은 10년을 내고 5년을 좀 거치해야 된다라고 알고 계셔서 좀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요. 네. 월 적립식 연금의 경우에는 뭐 그게 맞을 수도 있겠지만 일시납 연금도 있습니다. 지금 바로 그냥 예를 들어서 1억의 목돈이 있는데 이거를 나눠서 내지 않고 한 번에 일시금 연금을 가입을 하고 5년 정도만 거치를 하면은 80세가 되겠죠. 그렇죠. 그때 바로 연금을 개시할 수 있는 상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0년치를 한 번에 납부한다라는 게 10년 동안 나눠낼 금액을 한 번에 납부하는 일시납이 되겠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연금 이용이 가능할까요? 가능은 한데 그래도 5년은 거치를 해둬야 네. 된다라는 거네요. 그러니까 75세시니까 가장 빠르게 연금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건 일시납이라 하더라도 80세부터 받으실 수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네. 추가로 덧붙이자면은 즉시 연금도 있긴 있어요. 근데 수령액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메리트가 좀 없다라는 거죠. 저희가 5년을 말씀드린 거는 방송에서 자주 말씀드리는 연금 상품이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5년 정도는 거치하게 되면은 그래도 꽤 괜찮은 연금액을 수령할 수 있는데 네. 바로 개시할 수 있는 즉시연금 같은 경우에는 이거 받으려고 내가 연금 이거를 활용할까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네. 그래서
그래서 무조건 이것만 있는 건 아닌데 네. 그게 좋다라고 추천을 드린 겁니다. 네. 자, 이번에는 전반적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하고 말씀 주신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연으로 찾아오셨는지 사연부터 함께 해보죠. 안녕하세요. 은퇴 후 노년을 보내고 있는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는 42살 아들입니다. 저는 아버지 지인을 통해 가입한 종신보험을 가지고 있고 제가 직접 다이렉트로 가입한 보험이 있습니다. 나름 공부하면서 찾아서 가입했는데 잘 가입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왕성하게 활동하시던 오래전에 여러 건 가입한 종신보험이 있으신데 납입이 끝난 것도 있고 지금까지 계속 내고 있는 보험도 있으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 혹시나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나 하는 마음에 힘들어도 꼬박꼬박 보험료를 납부하셨다고 하네요. 그런데 아버지가 은퇴도 하셨는데 연금 수령 시기도 몇 년 더 남아서 매달 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 부담감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얼마 전에는 종신보험을 해약하면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보험사에도 연락을 해보신 것 같더라고요. 저하고 아버지하고의 보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알려주세요. 자, 오늘은 은퇴 이후에 노년을 보내고 계시는 아버님과 함께 살고 있는 40대 아드님이 사연을 주셨네요. 네, 저희가 직접 찾아뵈니까 아버님께서 혼자 아드님을 키우시면서 혹시 모를 불안감에 종신보험을 많이 들어 놓으셨더라고요. 힘드셔도 꼬박꼬박 보험료를 좀 내셨는데 은퇴 후에 매달 내는 보험료도 좀 부담이 되시고 그렇죠. 아드님도 이제 다 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반대로 이제 노후 걱정을 좀 하신다고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네. 네, 저희가 상담하면서 먼저 아드님 보험도 좀 살펴봤습니다. 네. 아드님은 CI 통합보험에 실손과 특약이 포함되어 있는 보험과 만기가 70세인 암보험 그리고 다이렉트로 가입하신 10년 갱신형 암보험과 연납으로 가입한 운전자 보험으로 매달 43만 원의 보험료를 내고 계셨습니다. 다이렉트로 가입했다라는 거는 직접 본인이 가입을 하신 거잖아요. 네, 네, 네. 다이렉트 보험은 우리가 설계사 없이 온라인이나 전화로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상담 후에 우리가 가입하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조금 저렴할 수는 있지만 맞춤형 설계를 하기가 되게 어렵고요. 본인이 직접 다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선택까지 해야 되니까 네. 이런 부분에서 실수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보장의 내용과 면책 기간, 그다음에 보험료 인상 가능성, 그리고 건강 상태를 잘 고지를 해야 보상 받을 때 문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면책이나 감액 기간도 확인해야 하고 우리가 꼭 필요한 특약이 어떤 건지 그리고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보험과 중복되지 않은지 확인이 좀 필요한데 다이렉트는 그거를 직접 해야 되니까 좀 맞아요. 어려운 부분이 좀 있죠. 네. 네. 그러니까 내가 정말 많이 공부를 하고 뭔가 다이렉트로 선택을 한다 하더라도 용어가 어려워서 네. 네, 이게 내가 공부한 그게 맞아? 이렇게 된단 말이죠. 혼자 공부하셨다고 했는데 가입 잘하셨나 좀 걱정이 되네요. 안타깝지만 그러지는 않았어요. 네, 운전자 보험 같은 경우에는 좀 과거 운전자 보험을 갖고 계셨고 자부상도 이제 10만 원으로 총한도가 30만 원에 미치지 못하게 좀 가입을 하셨고요. 그리고 암보험 같은 경우에는 1억이 들어가 있었지만 10년 갱신형으로 좀 되어 있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뭔가 좀 안타깝게 가입을 하셨는데 그럼 두 분이 솔루션을 어떻게 주셨나요? 네, 이 오래전 가입한 CI 보험은 1세대 실손이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유지를 하고 질병 사망을 좀 감액을 해서 발생한 해약 환급금으로 우리가 감액 완납시켜 드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장 기간이 70세로 짧지만 납입이 완료된 암보험 하나 있었는데 그거는 유지를 시켜드렸고요. 그리고 10년 갱신형 암보험은 아쉽지만 정리를 하고 암보험과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암 치료비 그리고 기존에 없었던 뇌와 심장 관련 진단비와 질병상의 수술비 그리고 가성비 좋은 간병비 보험까지 비갱신형으로 100세로 잘 가입을 좀 시켜드렸습니다. 그리고 운전자도 연납으로 내고 계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월납으로 좀 바꿔드렸습니다. 연납이 다들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고 연납으로 내거든요. 근데 월납으로 바꿔드린 이유는요? 이게 운전자 보험도 보장성 보험이잖아요. 그러면 보장성 보험에는 납입 면제
면제 기능이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운전자 보험의 납입 면제는 우리가 교통상해로 50% 휴유장애가 있거나 일반 상해로 80% 휴유장애, 그다음에 교통상해에서 부상급수 1급, 7급인데 미리 보험료를 연납으로 낼 필요는 없죠. 네, 월납으로도 충분히 다 보상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네. 오래된 종신보험 활용법에서 말씀하신 감액제도 그리고 감액 완납제도 이걸 통해서 CI보험을 유지하면서 부담 없이 정리를 해주셨어요. 다이렉트로 혼자 가입한 보험도 잘 조정을 해주셨고요. 자, 그럼 이번에는 아버님의 보험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아버님은 납입이 완료된 종신보험 한 건과 납입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종신보험 한 건, 그리고 아드님과 똑같이 현재 실손보험과 특약이 같이 있는 CI보험으로 종신 3건 그리고 치아보험 하나를 유지하고 계셨습니다. 야, 아버님이 진짜 아드님 걱정을 많이 하셨나 봐요. 종신보험 3건이나 유지를 하고 계셨는데 아니 두 분이 좀 어떻게 정리를 해주셔야 됐을 것 같아요. 네, 아버님 연세가 64세로 납입이 완료된 종신보험 한 건은 우리가 2부에서 말씀드린 종신보험 유동화 안내를 좀 해드렸어요. 아버님이 가입한 종신보험이 사망보험금이 2억으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예상 수령액을 계산해 보니까 보험금을 70%만 유동화해서 65세부터 아버님이 받게 된다면 20년간 8,740만 원. 매달 저희가 계산을 해보니까 36만 원씩 받게 되십니다. 여기에 사망보험금 30% 3천만 원은 아드님께 남겨지고요. 그리고 납입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종신보험 한 건은 유니버셜 기능이 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적립금이나 해지환급금을 입출금해서 사용 가능했는데 당장 수입이 없어서 아버님이 좀 힘들어하셔서 그거에 맞춰서 매달 중도 인출해서 연금처럼 사용하실 수 있게끔 해드렸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실손보험이 포함된 CI보험은 유지하시되 연장 정기 제도를 신청해서요. 보장받는 금액은 그대로지만 보장받는 기간을 종신해서 80세로 좀 줄여가지고 특약의 보험료 그리고 금액을 완납해서 보험료가 매달 지출되지 않게 좀 도와드렸고요. 전화로 가입한 치아보험은 갱신형이기도 하고 보장 범위가 임플란트나 이런 좀 연세 드신 분들 필요한 부분들이 아니고 단순 발치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보험이어서 아쉽지만 해지를 좀 요청드렸고요. 간병비 보험과 장기 요양급여로 연금처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가 시설보험으로 가입을 도와드렸어요.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 게 치아보험 무조건 해약시켜드린 건 아니고요. 이미 치료를 다 끝내셨더라고요. 그렇죠. 더 이상 이제 당장 치료하실 게 없다고 하셔가지고 이거는 해약을 좀 저희가 요청드렸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연장 정기 제도라는 게 있어요. 실손보험이 포함된 CI보험은 유지를 하시되 연장 정기 제도를 신청했다. 네. 연장 정기 제도는 어떤 거예요? 이게 감액 완납은 우리가 보장 기간은 그대로 두고 보장 금액을 줄이는 방법이었잖아요. 네네. 연장 정기 제도는 그 반대라고 할 수 있는데 보장 금액은 변동되지 않고 보장 받는 기간이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종신이었다면 80세로 이렇게 기간을 좀 줄이는 거죠. 70세로. 네. 그러면은 금액이 내야 될 금액이 줄어들잖아요. 아하.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감액 완납의 이제 반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험을 조정하는 데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리는 뭐 아니면 도란 말이죠. 우리 네. 일반인들은. 그러니까 없애든 가져가든. 근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조정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특약만 하나 빼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기간을 조정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금액을 조정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우리는 사실 그걸 잘 몰라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방법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최대한 손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게 전문가의 몫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만약에 내가 보험료가 너무 많이 나간다. 나 지금 좀 뭔가 가정 경제가 위태위태하다.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금액들이 너무 많다 하신다면 이렇게 나한테 무리가 되지 않는 선으로 조정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과정을 전문가가 조정해 드릴게요. 자, 그 부분 도움이 필요하신다면 샵0999 통해서 도움 요청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계속 얘기 이어나가 볼까요? 네. 문자를 주신 분이 계시네요. 7017님이 질문을 주셨는데 종신보험 유동화에 세금이 붙어요?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세금이 붙나요?
사망보험을 우리가 유동화할 때도 조건이 맞으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네, 현재는 우리가 월 적립식 저축성 보험의 차익이 비과세가 되려면 내가 10년 이상 납입을 하고요. 그죠. 월 150만 원 이하여야 되고 연간 1,8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비과세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사망보험금 유동화의 이거에서는 비과세가 되려면 사망보험금이 9억 원 이하 그리고 월 적립식 종신보험 그리고 보험료를 납입을 완료해야 되고 65세 이후 연금 형태로 받고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동일하면 비과세 혜택을 똑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노래 듣고 돌아왔고요. 오늘의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사망보험금을 노후소득으로 바꿔주는 종신보험 유동화를 활용하자. 둘째, 오래된 종신보험 활용법과 종신보험 유동화 잘 활용하자. 네, 두 가지 포인트 짚어봤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새롭게 파트너 꾸려서 오셨는데요. 두 분 오늘 환상의 케미 잘 보여주셨고요. 다음 주도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